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자, HLB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장이 마감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외를 보는데 뭐 딱히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지나가도록 하고. 자, HLB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 흐름 일단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놀아줍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봤을 때는 놀아줘요.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번 거래량이 조금 터지면서 방향성이 확 정해졌어요. 그러고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가 이 종목의 가치 대비해 가지고 무조건 좋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확, 그죠?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때요?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 HLB는 기관들이 보유 수량을 점차 늘리고 있는 이 흐름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재료로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FDA 승인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럼 지금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자, BIMO 지나갔고요.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보안 요청사항 없음, 그죠? 당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써 11월 중에서 말 결과가 나오고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갑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제 영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봐주시게 되면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죠. 그죠? 하여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만 하지 않고 저도 매수를 들어갈게요 해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구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맞아요. 갑자기 확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는 말은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 심리도 있고요. 하지만 언젠간 내가 사야지 하는데 기회를 놓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는 기술적 분석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거예요. 하지만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바로 첫 번째라는 정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CMC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까지 전부 설명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검색을 좀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 HLB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그죠? 이런 거 보시더라도 그냥 요 정도 HLB의 뭐 이제 대학 뭐 아니면 뭐 테라푸틱스 이런 애들 뭐 이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HLB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CMC예요. 그죠? 기모는 너무나도 예상이 가능했고, 그러면 CMC. 자, 이게 이상이 없어야지만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뭐예요? 이거만 하면은 승인 무조건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건데 우리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로 조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2024년도에요. 이거는 12월 15일에 있었는데 CMC 이제 당연히 항서제약일 거잖아요. 얘네가 이에 대해서 퍼실리티 문제를 경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이후로 FDA가 이제 얘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 이거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CMC에 문제를 좀 나온다. 그러니까 CRL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가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연도 1월 리스폰 받아서 했는데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뭐 능력이 잘 안 됐던 건지 하여튼
다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2에서 3월경에 리스폰스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뜻인 거예요. FDA가 요구하는 사항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FDA가 요구를 하는 이 조치 사항을 얘네가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얘네가 5월 17일이었죠. 이때 CRL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HLB 회장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좀 믿어주세요. 막 이제 유튜브 방송까지 하면서 그죠? 뭐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받고 나서 그 다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얘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답이 없어 보여요. 기회를 일찌감치 줬고 1월 달에도 줬고 그다음에 2월 3일 또 줬고 그죠? 경고를 줬고 기회를 두 번이나 줬어.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얘네가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노답이죠, 지금. 답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때 이후로 5월 말입니다. 이때쯤에 얘네가 사람을 한 명 영입을 해요. 스카웃을 합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여기 이 사람이에요. 자, 이거 이제 제 중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얼굴은 납니다. 요 분이에요. 요 분. 요 분이 이제 영어로 제가 써드리면은 여러분들 악필입니다. 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어로 쉬쉐지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을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한테 다 맡기죠. 뭘 맡기냐? CMC에 관련해서 수석 총괄을 맡겼고요. 그리고 부사장까지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CMC예요. 수석 심사관 출신입니다. 얘기가 끝난 거죠. CMC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석 그죠? CMC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뭐 가장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앉혀 놨고요. 이 사람이 공식성상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신청 때는 CMC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완벽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일입니다. FDA와의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두 달도 안 됐죠?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 오고 나서 그죠? 5월 말이니까 6월 달 한 달이 있었고 그다음에 7월 초니까 그죠? 한 달 정도 있었던 시간이 있는 건데 자, 미팅 있었을 때 이때 FDA에서 얘기를 합니다. 재심사를 속히 진행하세요. 항서제약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서제약한테 충분히 항서제약이 아까 이제 뭐 1월도 있었고 2에서 3월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항서제약이 얘네가 충분히 보완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얘네가 7월 2일 날 얘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이상 보완할 그죠? 요구 사항인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서 완벽에 가까운 FDA의 의도를 이해한 얘네가 요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에 CMC를 하게 되면은 항서 제약이 하게 되면은 승인받을 그죠? 무사 통과할 가능성이 그냥 뭐 거의 90% 이상이죠. 매우 많이 높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와 이번에는 클래스 1을 받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클래스 2가 됐고요. 이로는 이제 악재로서 시장에 받아들여졌지만 우리한테는 이번에는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근데 가남이라고 하는 게 이 FDA도 너무나도 많이 신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클래스 2로 빠졌다라는 것이었고요. 클래스 2로 갔을 때 우리는 기회로서 잡고 주가는 당연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현재 비모도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월 중순에
중에서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거는 호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무언가만 있으면은 주가 그냥 올려 가지고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 올리고 싶어 하는 애들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CMC가 지금 12월 안에 자, 12월 안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아니라 내년 25년 1에서 2월 이때 결과가 나온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은 이 결과가 FDA 승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니냐의 결과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결과가 만약에 12월 달에 안 나와 하면 뭐예요? 그냥 클래스 2 때처럼 불안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작용하면서 현재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 안 터져요. 매수를 안 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안 심리잖아요. 불안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요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작 요거 가지고 엄청난 폭락은 나오기 힘듭니다. 그죠? 클래스 2 때도 엄청난 폭락 아니었어요. 거래량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다. 그죠? 하여튼 이걸로 엄청난 폭락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로 인한 약간의 충격은 우리한테는 무조건 여러분들 기회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때처럼 무조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잡고 이때 물량 모아갔던 애들이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려면은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든 뭐 미뤄지든 말든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이 구간까지는 올라오고 나서 차익실 얘네가 매물대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에 맞춰서는 그러니까 그때 포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리 안 주고 올리려면은 매물대 소화를 해놔야 돼요. 지금 하여튼 어떠한 움직임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방으로 현재 가격보다는 상방으로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 저는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느 딱 매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매수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안 터지는 이런 때는 그냥 확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자리를 안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모아가는 이때랑 똑같아요. 소액으로 천천히 모아가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든 말든 더 떨어지면 좋다. 모아가는 그 이후로 다 1차 대응에 들어가고 그 이후로 보야 봐야겠죠. 상황을 주가 흐름을 본 다음에 당연히 그때 이 결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가져가는 그죠? 가져가더라도 얘네가 가는데 가더라도 가다가도 어떻게 해? 이거 해요. 분명히. 악재 없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데리고 와 가지고 핑계 삼아 가지고 이거는 악재인 것처럼 뭐 실명 매물 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그냥 주가 하락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거나 갖다 붙여 가지고 "주가 하락."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큰일 났다.' 또 불안 심리 자극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놀아 주다가 이런 구간을 우리가 대매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출발을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차트를 어떤 모든 종목에서도 찾을 수가 있지만 알테 오전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요런 차트 이거 되게 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큰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연한 거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HLB도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때도 제가 당연히 영상을 좀 찍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불안한 마음을 좀 제가 불안하지 않게 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 그때도 역시 제 영상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은 아주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재료잖아요, 재료. 재료에 대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이런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좀 최근에 좀 바빠 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들, 브리핑 뭐 이제 이런 걸 위주로 좀 많이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펩트론이죠. 예, 주가 등락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이제 올려드리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HLB에 대해서도 제가 재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장을 제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입장하시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무 어떤 영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영상에서도 밑에 쪽에 더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통방 링크 이거를 터치하시거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아까처럼 입장 요청이 옵니다. 그럼 제가 확인을 하고 채널에 추가를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추가를 안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타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왔었고요. 이건 지금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검토를 하는 절차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8월 14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댓글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번호 이거 여기도 안 써드렸네요. 010 3414에 7739번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닉네임이나 이름을 같이 남겨달라. 왜? 제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입장을 시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따로 절차 또 이거 확인을 하는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남겨주셔야 된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문 선생이라고 남겼겠죠. 이런 식으로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수락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요거 제가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똑같이 닉네임이나 이름을 저한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진행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눈이 갑자기 좀 많이 오면서 차 사고가 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감기도 날이 갑자기 좀 추워지고 날씨가 좀 이상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습니다.